안녕하세요. 김수영 기술사라고 합니다. 제가 오늘 세컨하우스 또는 전원주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, 제가 이제 세컨하우스를 처음 시작하게 된 이제 배경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토지를 매입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, 이런 부분들을 뭐 저처럼 뭐 초보로 시작을 하게 되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. 저 역시도 여러 가지 경로, 뭐 책도 보고 유튜브 시청도 하고 해서 관련되는 정보를 얻었는데, 그렇게 많은 간접적인 경험을 얻었다 할지라도 실제 제가 부지 매입을 검토한다든지 또 실제 어떻게 건축을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정말 여러 가지들을 많이 배웠습니다. 저는 토목을 전공을 해가지고 건설 회사도 다녀봤고요. 지금 현재는 뭐 건설 품질 관련 이제 공인 시험 기관이라고 합니다. 네, 운영을 하고 있는데, 건설 관련 업종에 종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축을 하고 뭐 인허가 내고 최종 준공을 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참 모르는 게 많았구나라는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고 실제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서, 이제 전원주택이라든지 세컨하우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그동안에 겪었던 사항들을 간략하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, 그렇지만 제가 유튜브를 뭐 프로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. 그러나 제가 그동안에 글을 써왔던 것을 가지고 어떠한 사항을 겪었고, 물론 글에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면 저처럼 뭐 전원주택이라든지 세컨하우스를 뭐 가지려고 또는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로망이라든지 또는 전원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씩 제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실제적으로 해당되는 부지 매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한 지는 지금 오늘 유튜브를 세컨하우스에 대해서는 처음 촬영하는 날입니다. 네, 10월 23일인데요. 저는 그 살고 있는 집은 그 남양주시 그 와부읍이라고 그 덕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제가 세컨하우스를 설치한, 그렇죠, 부지를 매입하고 한 지역은 경의 중앙선이라고 하죠. 양평입니다.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지역이고요. 해당 지역은 국수역, 그 경의 중앙선 국수역 인근에서 약 1.5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. 국수리하고 복포리하고 경계 지역인데,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 양평군 복포리에 해당이 됩니다. 뭐 국수리하고 바로 뭐 몇 발자국 떨어져 있지 않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지금 보시면 뭐 제가 전원주택 세컨하우스 이제 토지라든지 부지 매입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약 한 달 정도 주말마다 제 아내하고 여러 지역들을 답사를 했습니다. 물론 코로나 시국이었던지라 그 토지라든지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해당 부지에 대한 정보를 얻었겠죠. 그런데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코로나라는 그 당시에 시국이 뭐 그랬던지라 미팅을 그 대면으로 받아주지를 않더라고요. 저희는 이제 정보에 좀 목말라 있어가지고 여러 개의 부지를 직접 이제 공인중개사님을 만나서 해당 부지를 좀 같이 답사를 하고 정보도 얻고 하려고 했는데, 이제 그러한 부분이 좀 잘 안 되었습니다. 물론 지금은 좀 그때하고는 좀 많이 틀렸기 때문에 그러한 그 저하고의 그 당시 시기하고는 조금 틀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. 그 저는 2021년 12월 그리고 2020년 12월 그리고 2021년도 1월 달에 그 중점적으로 많이 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여러 토지들을 임장을 했습니다. 뭐 제가 살고 있는 뭐 남양주시 와부 그 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
뭐 외곽으로 빠지게 되죠. 왜 그랬을까요? 네, 당시에 돈이 좀 부족했겠죠. 항상 뭐 제가 부동산 투자를 뭐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늘 그랬지만은 항상 자금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. 늘 여유가 없었습니다. 자금에 대해서. 네, 처음에는 그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생각 자체는 안 했고요. 단지 제 블로그에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네, 농지 원부가 나올 만한 면적, 즉 그 지역 단위 농협에 대한 조합원이 되려고 해서 농지 원부가 나올 만한 1000제곱미터 이상, 약 302평 또는 303평 이상의 땅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. 그런데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. 과연 내가 아무리 이제 농지라고 하지만 그 규모가 작지만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300평 이상인데 내가 과연 이것을 잘 가꾸고 또 최소한 농지 원부가 나오고 나서 하려면 그 농협의 조합원이 되고 또 뭐를 해야 되죠? 작용을 해야 됩니다. 근데 제가 과연 그러한 작용을 할 만큼 그 시간적인 여유가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 군데 다니다가 결국은 저 같은 경우에는 네, 보시는 것처럼 토목공사가 완료된 전원주택 단지를 선택을 했습니다. 그 이유는 보시면 일단은 뭐 여러 군데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당시에는 이제 농지를 살까 아니면은 이제 농지에 대해서 살려고 했었습니다. 그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게 되면은 뭐 취득세라든지 이런 게 4% 전후에 취득세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론은 어떻게 했느냐? 사업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와이프 명의로 해서 건설 품질 솔루션 기술사 사무소라는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 당시에는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그러면 왜 다주택자는 2020년 1월인가 2월부터 그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취득세 자체가 12% 전후로 올라가게 됐었죠. 그래서 제 딴에는 도저히 10% 이상의 취득세 내고는 뭐 주택이든 부동산 토지를 소유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. 그래서 이제 농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농지도 현실 여건상 제가 몸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부지런한 성격이 못 됩니다. 그래서 전원주택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매입을 검토를 했습니다. 지금 제가 요 사진은 뭐냐면 네이버에 있는 사진을 위성 사진으로 보고 대략적인 면적을 측정을 했습니다. 근데 실제 공부상으로는 110평이 나옵니다. 110평이 나오고요. 또 처음 알았는데 전원주택이든 아무튼 뭐 지방 아니면은 기본의 기존 농지를 포함하더라도 대부분은 항상 집이 어떠한 토지에 접근하려고 하면은 또 건축 허가 행위를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죠? 네, 최소한 3m 이상. 또 3m는 너무 좁습니다. 뭐 한 4m 정도 되는 현황상의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 대지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 같은 경우에는 110평이었습니다. 그런데 추가적으로 25평 정도의 무슨 토지? 네, 즉 도로 부지도 같이 사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.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도로 부지 포함을 해가지고 대지 그리고 도로 또 지목상 이 안에 지목상 도로가 있었습니다. 도로가 있었고 또 일부 10여 평 정도 되는 10몇 평 정도 되는 또 임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세 개를 합쳐서 대지, 도로 그리고 또 하나가 임야를 합쳐가지고 110평 정도 되는 토지 거기다가 또 도로는 그 공유상에 있는 도로까지 해서 135평의 토지를 약 130만 원을 주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. 네, 제가 작년 겨울에 올해 겨울이죠. 올해 1, 2월 달에 그 토지를 사다 보니까 낮에도 와보고 또 밤에도 와보고 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임장을 했습니다.
또 그렇죠. 당연하겠죠. 낮에 있는 상태, 또 아침에 있는 토지의 상태, 또 저녁에는 어떠한 경관을 보이는지에 대해서까지 여러 차례 임장을 해서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었죠. 일단 이 토지에 대해서는 제 아내가 일단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. 왜 그러냐면 다른 여러 전원주택 부지도 많이 다녀봤는데 일단은 이 토지의 경우에는 앞 뷰 자체가 뚫려 있습니다. 이 앞으로 향후에 어떠한 그 부지가 현재도 이 앞에 저희 부지 앞에는 농막이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. 저희랑 비슷한 면적입니다. 네, 요 부지죠. 지금 위성 사진으로는 뭐 건물이 없는 것으로 보이죠. 그렇지만 이 앞으로 해서 6평짜리 컨테이너가 들어와 있습니다. 또 향후 건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출입구가 아래에 있는 출입구는 이 부분입니다. 그 출입구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면은 요 부분이 되는 것이죠. 또 저희 보강토가 4m 정도 위치, 즉 1층 이상에 되는 높이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. 지대 자체가 높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축을 허가를 했고요.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준공을 받을 예정입니다. 그런데 뷰 자체는 전혀 가릴 염려가 없더라고요. 왜? 이 부지는 건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위치고요. 또 저희보다 1층 반 정도 이상 낮은 위치입니다. 그러면 대부분 이 지역은 2층 정도의 전원주택을 신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원주택 2층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저희의 1층에 있는 위치하고 레벨이 비슷하다라는 부분을 판단을 했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뷰 자체, 지금 앞에 여기 건물 무슨 옥상이 보이죠? 거기는 이 부지가 됩니다. 온다 할지라도 크게 저희의 그 앞에 있는 그 경관은 가리지는 않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. 네, 2월달, 1월달, 2월달에 있는 사진입니다. 위에 사진은 눈이 왔을 때 그 현상이 사진이고요. 밑에는 그 겨울철 뭐 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죽어 있는 상태에서의 부지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또 전원주택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은 전원주택 단지라 할지라도 네, 상수도가 들어와 있지 않더라고요. 상수도가. 네, 전기는 해서 지중 전기가 되어 있고 뭐 되어 있었는데 수도, 전기, 가스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. 근데 가스, 도시가스 안 들어와 있는 지역이고 전기는 뭐 보시는 것처럼 네, 뭐 전봇대도 되어 있고 또 지중화도 되어 있는데 상수도는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추후 저희가 상수도에 대한 부분에 해결을 해야 되죠. 그래서 지하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하수 그 공사를 별도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시간은 네, 전원주택 부지를 어떻게 매입을 하게 된 경유하고 또 봐야 되는 사항, 이제 도로 부지에 대해서도 항상 전원주택을 하게 되면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또 건축을 하려고 하면은 도로가 현황 도로가 최소 3m 이상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한 4m 정도는 되어야 원활하게 차량이 다닐 수 있다. 그리고 사람이 살려고 하면 수도, 전기, 가스, 하수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항상 검토를 해야 된다. 또 제가 뭐 농지 원부를 해서 처음에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지만 뭐 그건 각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해당되는 부분 뭐 제가 정말 뭐 농막을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전원주택 부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만하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원주택 또는 세컨하우스 토지 부지 매입을 어떻게 해서 검토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